저 불과 일주일 전에 만났던 제 후배가 똑같은 고민을 털어놨어요. 정말. 제가 지금 신혼집을 꾸미고 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날 뻔했다는 얘기예요. 김경란 씨. 어떻게 조언했어요? 예. 저요? 저는 조언을 사실 자격이 없죠. 사실은 제가 그래서 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그 남편이 지혜롭게 막았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언니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웠대. 나는 알려줬는데 10번을 알려줬는데 10번 다 까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네들은 그거 잊어버려. 얘 또 몇 번이냐. 아유 어머니 이번에 바뀌었어요. 또 뭐 이러고 또 가르쳐드리고. 그러면 비밀번호 알려줬잖아요. 갈 때는 항상 전화를 하고 가시죠. 그냥 갑자기 가거나 아니 그러진 않죠. 그런 적 없고 내가 이 동네에 왔는데 나하고 여기 커피숍에서 차나 한 잔 마실래? 뭐 이런 정도지. 네. 그런데도 나는 역시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며느리한테는 부담되는 존재라는 걸 난 알아요. 왜냐 나는 똑똑한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제가 TV에서 좀 이렇게 강한 시어머니, 어떤 때는 수다스러운 고모 뭐 이런 역할을 많이 해서 우리 아들이 연애해갖고 저기 나 삼이자 그 아들하고 연애한다. 아이고야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지독한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선생님이 그 정도면 난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저런 시어머니께서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거든. 그렇지가 않으니까 다 그렇게 그냥 잘 야, 나가고 그리고 우리 있는 거지. 우주가 커서 결혼할 때쯤은 너네 어머니 아직도 주먹 휘두르시는 이미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예비 신부께서 고민하시는 것은 우리 시어머니는 이런 시어머니야라는 개념이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아직 어떤 분인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 안 해서 겪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것 자체가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 네. 결혼하기 전에 NO. 저는 만일 NO 이러면 내 집 팔아버리겠어. 내가 사줬으니까. Yes, but 이렇게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냥, 일단 알려드리세요. 알려드리고 Yes, but 일주일 뒤에 번호 바꿔. 어떻게 바꾸는 가면 그래 알았다 고맙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고맙다 하고 이제 예 여기 있습니다. 비밀번호 뭐 1, 2, 3, 4입니다. 그 어머니가 한번 오셔가지고 1, 2, 3, 4 눌러서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한 2주 뒤에 또 가보니까 야 아니야. 그래서 야 그 비밀번호 어떻게 했냐. 아 야 우리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다 바꾸라 해가 처음 다 바꿨어요. 부드럽게 접근해야지. 처음부터 요거는 안 하고 어떻게 부드러우지만 관계는 악화됩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 제가 결혼 전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이제 호주에 올라갔다고 바뀌어? 저 앙큼한 거 나를 뭘로 알아? 아 집 받았다 이거지? 받은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비밀번호도 바꿔?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닌 거는 애초부터 아니라고 하고 나중에 알려드리더라도 그러면 그게 어떻게 좋은 거지. 노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일단 저희가 네. 지금 살아보고 어머니한테 모든 걸 드리고 싶지만 어머니도 저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서로 생활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씩 알아간 다음에 서로 편할 때 오픈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잠깐 그거를 저러면 나 집 팔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머니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 알려줘야지. 그러면 이러는 건 어때요? 비밀번호가 예를 들어 2001이에요. 그러면 200까지 알려줘요. 추측을 하면서 시간을 애매하게 2001인데 애매하게 발음해서 2006 발음해놓고 왜 안 열리니? 알려준 거잖아. 알려준 거잖아. 저는 여자이자 며느리로서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걸 감정적으로 풀면 안 될 것 같고 집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친정이든 시어머니든 비밀번호를 알려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려드려야 왜냐하면 된다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더 와서 챙겨주셔야 될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탁해야 될 때 먼저 결혼하기 전에 거절을 아니 한다면 아군이한테 어떻게 부탁을 적군이야. 정권이 옆에 껴있어. 이 케이스의 경우는 철저히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지금 여기 많은 관객들의 어떤 반응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철저한 여성들의 이중성이에요. 자, 지금부터 아마 이 발언을 끝으로 신세계에서 퇴출당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이 집은 시댁에서 마련해줬어요. 경제적인 원조를 시댁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 그 사장이 그 자기 돈을 가지고 기업을 꾸렸으면 그 밑에 부하 직원에 대한 일정 권리를 가져요. 뭘 사장까지 가요? 아니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건 자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집은 절반은 자기 집이에요.
여기서 철저한 여성들의 이중성이 뭐냐면 친정 엄마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죠? 그럼. 남편에게 굳이 안 물어보고 알려주죠? 그래요. 자기를 도와주니까. 네, 그렇죠? 자, 이중성 나왔어요. 자, 잠깐만, 우리 잠깐만. 판정자분들 자. 말려 들어가고 계세요, 지금. 자, 결혼 중심을 전에 알려와야 돼, 중심을.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어요. 친정은 어머님이 안 계시고 시댁에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아이를 키워주겠다라고 하면 번호 알려드립니까? 안 알려드립니까?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하는데 데려다 준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시댁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맞벌이하는 아내가 열어줍니다. 아이를 키워준다라고 하면 번호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유리한데 왜 알려줘야 돼요? 라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철저한 이중성이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아니 거예요. 근데 김태훈 씨 죄송해요. 우리랑 토크를 해야 되는데 누구랑 하는 거예요? 왜 그거랑 이렇게 하고 저쪽이 무서워. 아니 지금 태훈 씨가 여성은 이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성은 다중성이에요. 태훈 씨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회사 사장님. 그렇죠? 그러면 직장과 고용인과 고용주의 사이지 시부모와 며느리 고용인과 고용주가 아닙니다. 아, 좀 잘해봐봐. 아니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일 때 아직까지 아들한테 사줬다 그러는데 아들한테 사준 게 아니고 아들이 능력이 아직 안 되니까 부모가 빌려준 거예요. 그건 며느리한테 준 건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45년 살았지만 시댁에서 집 마련해줬는데 20년 후에 집값 갚았다는 부부 거의 본 적 없어요. 아니요, 그거를 이건 비밀이 아니야. 물질로 갚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는 손자라도 갖고 손자를 낳고 부모님한테 잠깐만요. 기쁨을 드리고 잠깐만 이런 걸로 갚는 자기 거예요. 아이를 낳은 게 시엄마에게 자기가 아니죠. 금전적인 걸 갚았다고?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손주를 내가 내 자식을 낳지만 내 자식이기 전에 또 부모님의 손주가 됩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리한 해석이죠. 아니죠. 지금 제가요. 태훈 씨가 편리하게 해석을 해서 그런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는 공간 사는 어떻게 좀 부분을 끊어주세요. 해야 얘기 돼요. 좀. 저도 자, 알려준다에 네. 표를 던졌지만 네네. 김태훈 씨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 그렇죠. 생각이 바꿀 수가 달라요. 없죠. 엄연히 부모 가정과 자식 부부의 가정은 별개의 가정입니다. 당연하죠. 결혼을 시켰으면 그 부모와 자식 간에는 경계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 경계선이 바로 아파트 현관문이죠. 침범을 해서는 안 돼요, 동의 없이. 그거는 맞는데 집을 사줬다고 해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제가 왜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냐면 방법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왕종훈 선생님이 yes, but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but하고 그 다음에 but이 그 비밀번호를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렇게 계속 바꾸다 보면 본인이 잊어버릴 것 같아. 우리를 못하는 상황이 돼요. 일단 알려드리고 아무 때나 오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선을 긋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선을 긋는. 오실 때 전화를 주시고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 장진 변호사님 말씀에 좀 반대하고 싶은 게 그렇게 예의를 갖출 정도의 시어머니면은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말씀. 와, 이번 주제가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감정이 몇 가지 몰입을 말씀- 엄청 하셨어요. 네. 집을 자기 능력으로 부부가 같이 사지 못한 집이라면은 그러고 내가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나는 사생활 침해 받기 싫다. 나는 독립된 그 개체로서의 나의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는 대신 이 집 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 어느 세상에 부모가 집을 사줬는데 자식이 그래 난 안 알려주는 동시에 난 앞으로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페이백을 하겠습니다. 이런 자식들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갚은 놈 지금까지 하나도 안 없어.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는 거죠. 이거는 아들한테 정말 명확한 이거 공식적인 거를 선생님 갖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집을 사주면 안 돼요. 당연하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집을 사주면 안 돼요. 당연하지. 근데 이미 사준 집이고 사준 집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이 집 자기가 지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건 그럼 당연히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집을 전세를 주고 원룸으로 가서 다시 생각하면 아니
분명한 이야기. 만약에 시어머니가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겠다면 너네 여기 내 집 내가 이 집 팔겠다 혹은 집을 안 사주겠다. 그럼 당연히 이 여자분은 알려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케이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월세로 가건 전세로 가건 자기 능력에 맞게 다시 옮겨야죠. 저는 이 결혼 전서부터 신부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 신부가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엄마가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다고 해서 예의에 벗어난다? 그런 싹통머리 없는 얘기가 어디 아니 근데 있어요? 지상렬 씨 네, 시엄마가 비밀번호 정도 아니, 알고 있는 근데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왜? 우리가 드라마,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뭐 아들, 며느리 있는데 뭐 거의 사이에서 껴? 그거는 미저리 같은 얘기고요. 형님 아감이 열렸거든요. 좀 얘기 좀 할게요. 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신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 초부터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는 신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에 대한 완전히 그 수면 내시경이 되고 근데- 파악이 됐으면 그 정도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아직까지 신랑에 저 대한 아감이 미담이 좀 나가봐요. 없기 때문에 잠깐만, 샤랍다 아감이? 오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게 시어머니가 아니고 내 친구든 누구든 간에 비밀번호를 알면 그러니까 불안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더라도 문을 벌컥 연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이상한 모순에 빠진 게 뭐냐면 결혼은 독립된 가정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타치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어머니로부터 비밀번호라는 프라이버시를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친정 엄마에게 그냥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친정어머니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요. 친정엄마도 안 되는 걸로 보면은 아까 내가 분명히 동의를 구했잖아요. 다 알려준다며. 그러니까 뭐냐면 엄밀히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이 가정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키겠다가 아니라 내가 불편한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내가 편한 사람은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라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청객에서 굉장히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전 분이 저분도 계세요. 패널인 줄 알았어요. 오늘 너무 같이 동참을 하셔서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아 저는 반대인데 솔직히 집 사달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집 사주신 거잖아요. 자기 아들. 어머. 그리고 결혼 지금 7월달에 결혼하는데 벌써부터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거는 뭐 내 압박이에요. 나 언제든 찾아갈 테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잖아요. 제가 또 아는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비밀번호 가르쳐 줬대요. 좋은 입장에서. 근데 시도 때도 오시는 거예요. 솔직히 둘이 신혼부기 때문에 눈만 맞으면 방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내 집에 와서 내 냉장고를 열어보고 다 뒤져본다는 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잠깐만요. 그 얘기에 대해서 참 모순이 느껴지는 게 내가 사달라고 그랬어요. 장친 아들 사줬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집에 대한 권리는 아들에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들이 그 비밀번호 그 알려준다고 했을 아들의 때 권리는 마누라한테 있거든. 아니, 그건 아들한테 있어요. 그건 말장난이죠. 잠시만요. 예. 저보다 나보다 더 강하네. 친정엄마는 전화를 하세요. 딸 불편할까 먼저 전화를 주시고 가도 되니 하고 물어보시고 또 저기 신랑 불편할까 봐 안 오세요. 그거는 굉장히 어떤 주변에서의 경험 때문에 그러신 모양인데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남편이 집에 반바지 입고 있는데 친정어머니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는 집도 있어요. 야, 그런 집도 있는데 거의 태반은 신혼 때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 태반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통계냐고 도대체. 남자들 같은 경우 사실 입 밖에 꺼내지 못해서 그렇지 친정 어머님이 자주 오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남자들이 꽤 많아요. 김태훈 씨도 불편했나 봐요. 말은 안. 저는 그죠? 제가 집에 들어갈 때쯤에는 이제 거의 안 계시니까. 근데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후배들 같은 경우는 좀 곤혹스러워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아내에게 하게 되면 대뜸 돌아오는 대답이 엄마가 와서 집안일을 얼마나 도와주고 뭐 반찬도 해다 주고 뭐라고 얘기해버리면 남자들의 특성상 거기다가 대항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말 다물어요. 잘했어요. 역지사지. 그걸 바꿔서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왔을 때 그거를 남편한테 왜 시어머니가 와서 불편하게 그럼 아들은 똑같이 얘기한답니다. 이게 보통 부모님이 결혼한 자녀들한테 딸한테 보내는 그러니까. 편지하고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다른데 뭔지 아세요? 내 딸한테는 이렇게 보내요. 딸아, 네가 네 남편하고 생활이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와라. 엄마 아빠는 너를 기다리고 너를 맞이할 거다.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는 뭔지 아세요? 아들아, 이 세상에 니네 부모 없고 네 와이프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네 와이프가 너를 구원해줄 여자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저희 어머니는 외국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안 아니 하시던데. 정말 그렇게 달라요. 근데 그게 저는 그렇기 여기서 때문에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누님. 우리가 뭐 저 시어머니다 뭐 친정엄마에 대해서 항상 그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정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이러면 비밀번호 가르쳐주기 싫으면은 왜? 내가 시엄마 되고 싶었나? 내가 친정엄마 되고 싶었나? 둘이 결혼하지 마. 이거 무서우면 신랑 신부 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벌써부터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압박스럽고 이러면서까지 그런 그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냐 지상렬 씨는 이거죠. 결혼하기 전에 이 프로를 하면서 결혼이 아주 싫어질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아니 그런 것들을 그렇게 괴로우면은 왜 결혼을 하느냐 이거지. 그러면요, 아니 지상렬 시엄마가 씨. 무슨 죄야. 지상렬 씨, 저 뭐 아니 하나만 시엄마가 여쭤볼게요. 비밀번호 1457 그거 하나 가르쳐 달라고 1457 이야? 했는데 그렇게 압박되는 존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상렬 씨가 결혼을 하셨어요. 예. 근데 오붓하게 신혼생활을 막 이렇게 보내고 있으면서 그 신혼방에서 신혼집에서 막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기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왜 말을 하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좋은데. 지금 저 밥 해줬나 봐요.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띠띠띠띠 하면서 탁 열면서 아들아 이러면서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내가 자기야 나 사실은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방청객에서 어우 이랬잖아요. 저는 저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근데 엄마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오셨어요 엄마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어르신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뭐 집어던지고 그러면 안 되냐? 자기 생각만이 아니고 저는 친정 어머님하고도 진짜 내 엄마처럼 그렇게 모실 자신이 있다 이거죠. 아니 근데 오늘은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얘기 나누면서 저는 이제 부모 입장이니까 막 화가 나요 진짜. 화가 나고 슬퍼. 독립했다고 해서 내 집사람이 내 아들 사는 집에 비밀번호 좀 알아가지고 갔다. 가면 아까 표현 중에 뭐 쳐들어온다. 들락거린다. 압박이다. 이게 진짜 나는 진짜 슬퍼. 근데 죄송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나? 제가 아들을 알잖아요, 재민이. 난 눈물이 나 지금. 재민이가 결혼하면 절대 누구한테 안 알려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왕종근 씨는 집을 사주시고 나서 비밀번호를 직접 설정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알려줄 것 같아, 그쪽이. 아무튼 침대에 제 아내와 둘이 누워 있는데 둘이 진짜 다정하게 누워 있어 이렇게. 근데 내 아들 녀석이 새벽 2시에 와서 저 왔어요 하면 나도 불편해. 부모도 똑같아요. 아들 내보내세요. 그래 똑같다고. 똑같은 입장인데 왜 부모만 자꾸 이렇게 홀대받는 게 그 풍토는 좋지 않다. 어떻게 시부모님이 쳐들어옵니까 저 그게. 세댁이 아직은 저 시댁이라는 게 잘 뭔지 모르고 지 둘만 살고 싶은 거야 지금. 그쵸,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신혼이니까. 이유가 다 다른 거지. 입장의 차이. 이거는 세대적인 차이예요. 그건 나이 먹은 쪽에서 시어머니 교육을 시켜야 돼. 아들 집에 함부로 가지 마시고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어머야 박수 맞는다. 오늘 어느 때보다 굉장히 몰입도 100%로 열중해주고 계신 우리 신세계 여성 판정단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이번 주제가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다 보니까 백인의 판정단이 금보라화 돼가고 있습니다. 네, 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손을 들어주세요. 야 오늘 진짜 네, 꽤 계시는데 네, 저는 알려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그거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집을 해주고 나셨으면 아들은 일단 장가 보내고 나서부터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기면서부터 제 아들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집을 해주셨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신다는 거 그 발상 자체가 시어머니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양가 부모님이 알아야 될 거면 두 분 다 아시던지 아니면 두 분 다 모르시던지.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뭐 양가 쪽에서 어느 누구 부모님께서 키워주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그런 편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신혼 생활 시작도 하기 전에 더더군다나 아이도 낳기 전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어찌저찌 알아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오신다고 하면 그거는 사생활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본인들도 그 이야기 속에서 모순이 있다는 거 알 거예요. 편의에 의해서 경제적인 독립은 아직 못 하겠는데 다른 권리는 다 갖겠다라는 것 자체가
반대쪽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아니 반대쪽 입장을 생각을 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집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 생활할 수 있는 거는 또 저희 쪽에서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공평해진 얘기해 거잖아요. 볼까요? 집값이 1억이고 혼술 3천만 원이었으면 친정엄마는 한 번 오고 시댁에서 3번 가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조절하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애 낳아주는 거냐? 저희가 애 낳아주고 살림에 잠시만요. 지금 너무 며느리가 그런 싸움이 생각을 과열돼서 하잖아. 예, 나이가 좀 드신 분 시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분명히 시어머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된다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요? 아니, 자식을 낳아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뭔 거예요? 이유가 있어? 왜? 자식을 낳아서 그만큼 키워서 가르쳐서 집 사줘서 오케이. 신혼살림 차려줬는데 어떻게 한마디로 그 며느리 싸가지죠. 그 며느리 싸가지죠. 정말 통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알려줘야 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아들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그 심리는 뭔가요? 부모님의 권리를 찾아야지요. 아, 그 집의 비밀번호를 부모님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니 그 권리가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이 내 있어요. 소유물이 아니야. 뭐 결혼시켜 나도 독립시켜주는데. 가만히 계세요. 네, 하민아 씨. 생각해요. 내 권리라 그러면 또 아니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지. 권리라는 거는 부모의 도리를 했다는 것뿐이지. 권리라는 거 생각하면 이게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것은 내 몸비로 낳고 내 집비로 컸을 뿐이지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생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걸 가지면 다 해결돼요. 고맙습니다. 저 박수 받았어요. 아니 그럼 그쪽은 아드님이 계세요? 네, 예,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러면 비밀번호 알려주던가요? 알려줬습니다. 아, 제가 집을 45평 아파트를 해줬고 똑같네. 결혼을 시켜서 제가 해줬기 때문에 안 알려줄 수도 없는 야, 입장이고 방도 하나 드리네. 알려줬습니다. 방도 하나 드려. 그러면 며느리가 만일 안 알려줬으면 이런 싸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며느리죠. 어머니께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봤어요. 아, 근데 어떻게 알게 그럼요. 되셨어요? 알려줬어요. 그냥 어머니 그냥. 우리 아파트 비밀번호 뭐뭐뭐 알려줬어요. 그러면 낮에 빈집에 혼자 가보신 적이 있어요? 바빠서 갈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기 때문에 이 근래에서는 제가 가서 아기를 돌봐주고 오늘은 휴일이라서 여기를 참석했습니다. 네. 경남 씨가 한마디만 하나 아, 드려요. 예, 양 원장님 하시죠. 예. 부부 간의 갈등, 시자에 대한 공포, 이 피해의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실제로 이 중에서 시댁과의 고부 갈등 겪은 분들이 젊은 세대에 얼마나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대부분 주변에서 들은 거 혹은 미디어에서 이거를 굉장히 확대 재생산한 효과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결혼에 대한 혹은 시댁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공포가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고 이거를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을 우리가 예기불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예기불안 때문에 더 예민해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고부 갈등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장소 갈등인데 많은 분들이 편의에 의해서 혹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친정 어머니, 장모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니까 날 도와줘야 되니까라는 걸로 묵인을 하면서 남편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김태훈 씨가 이 얘기했다 좀 비난을 당하시고 했는데 잘 이해 안 돼요. 이거는 시어머니 불편한 거 내가 시어머니 불편하면 남편은 내 친정 어머니 장모 불편하지 않겠어요? 너무 사고 자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가는 건 아닌가.